어제 미 증시가 어떠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얼룩덜룩합니다. 그래서 뭐 다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안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3%, 애플도 1.7, 뭐 구글도 1, 무엇보다 메타가 8%, 8.8% 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반도체주 해가지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을 했었던 마이크론이 무려 마이너스 10%, 그리고 뭐 AMD도 마이너스 6.8, 인텔도 마이너스 9, 그리고 최근에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상승분을 어제 뭐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7, 뭐 마이너스 11%, 그리고 뭐 샌디스크도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뭔가 꺾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락의 원인을 이제 메타와 연결돼 가지고 뭐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타가 지금 이제 남아도는 뭐 GPU 같은 거를 뭐 임대를 하겠다. 그러니까는 메타 입장에서는 사업을 확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니까 8.8% 올랐지만 그 얘기는 이제 뭐 메모리 뭐 이런 이제 칩 같은 것이 이제 굳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임대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약간 이런 걸 들으면서 그냥 이제 끼워 맞추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의 원인을 끼워 맞추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다? 뭐 오히려 그러면은 임대하면은 뭐 물론 남아도는 것도 하지만 뭐 진짜 얘네가 뭐 진짜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 이제 더 이제 빌려와서 공급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임대해가지고 더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 증시가 마감이 돼서 결과적으로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02%, 거의 제자리 수준입니다. S&P 500도 마이너스 0.2%, 나스닥도 마이너스 0.6%니까 사실상 크게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뭐 크게 하락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5%, 코스닥도 마이너스 5.7%로 다시 이제 아까 전에는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또 낙폭이 좀 커졌네요. 보시면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6%,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7.9니까 8% 정도 하락하고 있고, SK스퀘어도 마이너스 9, 삼성전기도 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뭐 일부 종목 중에서는 상승을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던 이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좀 크게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뭐 한 7%인가요? 상승해서 혹시 코스닥으로 자금이 몰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일단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낮게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일단 드렸죠. 일단 많이, 그러니까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미 많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살짝 올라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가 전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르긴 했었다. 어쨌든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거냐, 그거를 한번 본다면, 제가 어젠가요? 엊그제인가요? 이미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하는데, 보시면 캔들을 보세요. 캔들이 양봉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장중에는 지금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쨌든 크든 작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윗꼬리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갔다가 이제 좀 빠지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일단 갭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51선, 이 지금 살짝 깨져가지고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느냐 마느냐 그 위치에 있습니다. 어쨌든 21선 이제 깨지고 51선까지는 삼성전자가 왔습니다. SK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SK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십자형 캔들인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8% 하락을 하지만 캔들 자체는 빨간색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갔었다가 이제 반납을 하면서 십자형 캔들, 어쨌든 지금 초록색인데 여차하면 또 빨간색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 갭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저가 매수세는
붙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1선은 이제 오늘로 해서 깨졌지만 여전히 51선 위에 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게 요거였었죠. 아직 반도체는 전혀 꺾인 것이 아니다. 최소한 51선 아래로 내려와야 이제는 꺾이려나 살짝 생각할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반도체 쏠림 현상이 일시에 꺼지지 않는다. 지금 이것만 봐도 삼성도 봤지만 지금 현재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가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학습 효과. 떨어지면 더 올라가고 떨어지면 더 올라가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떨어지면 이제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아직도 있다란 얘기입니다. 양봉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1선은 깨져야 이제 살짝 이제 꺾이려나 이제 생각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이제 51선이 중요하긴 해요. 왜 그러느냐? 제가 51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유가였었습니다. WTI 선물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WTI 원유가가 51선까지 깨고 내려오면 사실상 상황 종료로 인식되면서 60에서 70달러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마 요때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요 51선이 요 선이거든요. 51선이 지금 깨지고 나서 살짝 반등하는가 싶더니만 51선 다시 넘지 못하고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121선 지금 201선까지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살짝 어제가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네요. 마이너스 2.7% 하락을 하면서 이제 67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51선 이제 단기 추세가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RSI가 한때는 이제 과매수 영역에 있었는데 이제 과매도 영역까지 26까지 왔습니다. 30 이하는 이제 과매도 영역이잖아요. 26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과매도 영역에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죠. 과매도 됐으니까 또 이제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51선 깨고 내려가니까 이렇게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SK 하이닉스는 51선이 여기 있고 51선이 어디냐?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은 못 찍었었네요. 300만 원 못 찍고 지금 현재 이제 230만 원. 그러니까 아직 230만 원이니까 아직도 10% 넘게 하락을 해야 51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른다. 어쨌든 지금 이제 21선은 깨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반도체뿐만 아니라 해외, 어제 이제 마이크론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해외 지금 미국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떠하느냐? 걔네들 흐름도 볼게요. 마이크론 마이너스 10%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21선 어제 살짝 깨고 내려온 겁니다. 근데 21선 살짝 건드린 적은 계속 21선 지지받으면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21선 지지받으면서. 그러니까는 마이크론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배열이 정말 너무나 예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 51선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SK 하이닉스랑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하죠. 그럼 마이크론도 지금 21선 이제 살짝 깨진 거고, 그럼 다른 건 어떠하느냐? AMD도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많이 상승했는데 아직 21선도 깨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21선, 이게 51선. 지금 완벽한 정배열이죠. 21선도 깨지 못했다. 그러면 인텔도 이제 큰 상승을 했는데 21선 아직 건들지도 않았다. 그리고 샌디스크도 크게 상승했는데 마찬가지로 21선이 전혀 깨지지 않았습니다. 21선 마찬가지로 지지받으면서 지지 확인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살짝 더 깨지면 이제 51선까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아직 뭐 어제 그리고 오늘 이제 국장해서 반도체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으로 반도체 쏠림 현상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모른다. 그래서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21선을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한 그 지수로 볼 수 있겠죠. 21선 이제 살짝 깨진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반도체가 확실히 뭐 이제 넘어갔다. 쏠림 현상이 이제 해소됐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재 반도체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제 미 증시가 어떻게 흘렀는지 5분봉을 보시게 되면 어제 이게 그거는 이제 어제 장 흐름이고 그 전날에 여기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어제 장 시작은 여기 개파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더 떨어졌지만 5분봉이니까 바로 그 5분 뒤에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전날의 종가 가격보다 좀 더 올라갔으니까 한때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살짝 밑에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 마감을 한 거예요. 노란색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증시가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개파락을 했는데 거기에 뭔가 충격을 받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도 같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 흐름 따라서 같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제 미증시가 살짝 주춤하면서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그 빠지는 그 힘이 약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제는 뭐 일부 커플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버티려는 힘이 나왔고 사실상 미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코인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흐름은 좀 디커플링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어제 하락 마감을 했지만 봉 자체가 양봉이에요. 윗꼬리 아랫꼬리 달고 양봉. 어쨌든 장중의 흐름은 살짝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해서 하락이 나올까 했는데 일단은 이때 오른 어깨에 고점을 넘기지는 아직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앞으로의 움직임이 여기를 깨고 올라가 주느냐 아니면 다시 미끄러지느냐. 꼭 헤드앤 패턴이 아니더라도 이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면서 좀 힘이 빠질 수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이제 지난 금요일 멤버십 회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자산 시장이 이제 꺼지는 이제 버블이 꺼지는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버블을 만들어 가는 그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얘기한 대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로 본다는 얘기죠. 어쨌든 현재 미증시 흐름은 이렇습니다.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어제 하락 마감했지만 봉 자체는 십자형 캔들에 가까스로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른 어깨 위로 아직은 넘어서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흐름을 또 봐야 돼요. 일단 엔비디아가 어제 마이너스 1% 정도 뭐 다른 반도체가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을 했지만 근데 다른 엔비디아 말고 이제 뭐 마이크론이나 뭐 샌디스크나 크게 상승할 때 엔비디아는 주춤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1% 하락하고 현재는 플러스 0.01% 거의 제자리 수준입니다. 아직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지는 못했다. 어쨌든 빅테크들은 지금 단기 추세가 다 깨졌습니다. 중장기 그 이평선을 지키느냐 마느냐 고기에 있어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선물 시장 보시게 되면 다우, S&P 500, 나스닥이 아까 제가 준비하면서 봤을 때보다는 상승폭을 지금 거의 반납을 했네요. 지금 0.06, 0.07%, 0.08%니까 거의 지금 제자리로 왔습니다. 아까 전에도 그래도 한 0.3, 0.4% 상승을 보였는데 살짝 지금 반납을 하긴 했다. 그럼에도 일단 고개를 상방으로 보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비트코인이 진짜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빨간색으로, 그러니까는 경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그 화랑이 될 때 비트코인이 보다 가파르게 이렇게 이 상승을 하다가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때도 빨간색이 전환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빨간색이 전환되면서 가파르게 상승했던 그러면서 이제 요 고점을 요 이제 사이클상 고점을 찍었을 때가 비트코인의 고점이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지금 빨간색이었고 이제 초록색이었고 이제 빨간색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 시기가 왔다. 요것을 이제 첨부한 요 분석글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뭘로 볼 수 있느냐? ISM, PMI.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PMI가 발표가 됐을 때 그게 ISM에서 발표된 게 아니라 S&P에서 발표된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보는 거는 ISM에서 발표하는 것을 본다. 근데 이제 3개월 연속
이제 50을 초과를 했다. 그러니까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 확장 국면이다. 여기 50 초과면 확장 국면이다. 근데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ISM 제조업 이게 이제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발표되는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이제 기준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7월 1일 어제 발표를 했어요. 어제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53입니다. 53. 근데 예측은 53.8이었고 이제 지난달은 54였어요. 그러니까 예측보다도 지난달보다도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을 넘어서면 경기 확장 국면으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21년도 이때도 보시면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 고점 찍었던 그 해잖아요. 확장 국면이 이렇게 되면서 이때 보시면 언제냐? 2021년 4월달. 2021년 4월달에 쌍봉을 찍었죠. 먼저 봉을 찍고 11월달에 다시 한번 봉을 찍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느 정도 연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0 이하로 여기 50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살짝 떨어졌지만 여전히 53을 보이고 있다. 이게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진짜 버블의 정점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반도체 쏠림 현상이 해소가 돼야 된다. 지금 반도체만 계속 이렇게 오르고 가면은 코인장은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큰 손인데 암호화폐 시장의 큰 손인데 우리나라 국장이 이렇게 난리친다는 얘기는 코인에는 자금이 들어올 상황이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선결 조건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반도체가 쏠림 현상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해소된다고 해서 바로 코인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바로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 코인 시장에 방아쇠가 당겨져야 된다.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 희망을 클래러티 법안에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그게 될지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또 될지는 봐야 합니다. 어쨌든 그래야 소외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쏠림 현상 이제 끝났나? 아직은 알 수 없다.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단계가 있습니다. 반도체 쏠림 현상이 꺼지는 단계. 일단 누구나 인정하는 포모 장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모 장세였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는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까 확인했죠.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제는 또 음봉으로 전환이 됐네요. 삼성은 아직 양봉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마이너스 7%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양봉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갭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장중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양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모 장세였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는 계속 들어옵니다.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구나. 특히 이제 변동성이 크죠. 뭐 올라갈 때는 반등 줄 때는 뭐 5% 이상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저가에 떨어졌을 때 잘 잡아서 다음날 5% 상승만 먹어도 뭐 얼마예요? 만약에 1억을 넣으면은 500만 원 버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1000만 원 넣으면 50만 원 먹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단타로 생각해서 들어오는 자금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 매수세의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큰 폭으로 지금 코인장보다 더 변동성을 보이잖아요. 그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하니까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된다. 그런데 그렇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옴에도 고점을 뚫지 못하면 서서히 이제 심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차트를 보시면 지금 고점을 이때인가요? 어쨌든 찍었죠. 찍고 나서 지금 요만큼 떨어진 겁니다. 요만큼. 근데 저가 매수세가 붙었는데 다시 이제 또 올라갑니다. 만약에 다시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때 고점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또 크게 하락하고 또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면 심리가 서서히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하나 소식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가 뭐 이제 칩 임대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메타는 크게 올랐지만 지금 반도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가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내용으로 트리거가 발생이 된다면 이제 그때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1번과 2번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그 저가 매수세의 변동성이 계속되는 지금 1번과 2번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꺼지진 않을 거예요. 워낙 포모 장세가 거대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꺼지진 않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도체 썰림 현상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코인장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방아쇠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일단 중요한 것은 하반기 첫 시작일 어제 엇갈린 장세가 나왔다는 것. 그러니까 어제 미증시는 소폭이나마 어쨌든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그 하락에는 민감하고 상승에는 둔감했던 그런 장세가 아니라 하락임에도 미증시가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코인장은 소폭이나마 올라갔다라는 것이 나름 시그널로 볼만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가 뭐 이것으로 쏠림 현상이 이제 꺼질 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일단 이 과열을 시키려는 뭔가의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나름 시그널로 볼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의미가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보시는 것처럼 어제 물론 음수입니다. 여전히 음수이지만 모처럼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전히 음수란 얘기는 아직도 투자 심리가 여전히 이제 위축되어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였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고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약간 좀 비트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것이 이제 좀 더 지속이 되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지 양수로 전환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이 하락 추세를 깨는 움직임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펀딩비도 볼게요. 여전히 지금 이제 이 양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펀비가 최근에 뭐 나올 듯 했으면서도 결국에는 다 양펀비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지금 아주 이제 약간 좀 심리가 얼어붙어 있던 상황 속에서도 하방을 보기보다는 지금 상방을 보면서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대부분 양펀비예요. 대부분 보신 것처럼 양펀비가 훨씬 많습니다. 양펀비가 훨씬 많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얼마 전부터 봤었던 그 이유는 음펀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봤었던 겁니다. 음펀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양펀비로 지속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방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도 베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양펀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상방에 베팅한 적이 훨씬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듯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60K를 살짝 넘겨서 그래도 뭔가 달라진 하반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나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번 지켜보자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말씀 보고 바로 리플 하도록 하겠습니다.